자, 그래서 지금 사요 말아요. 자, 주식이랑 집값이 무섭게 오르니까 나만 벼락거지가 된 건 아닌가 초조하시죠? 자, 우선 이 질문은 틀렸습니다. 자,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데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사세요, 사지 마세요를 가르는 기준보다는 현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에 살아야 되죠. 자, 근데 거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매매나 임대. 자, 집을 안 사더라도 결국 매매나 임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데요. 임대로 계속 사는 길이 앞으로도 괜찮을까? 자, 이걸 먼저 봐야 매매를 할지 임대로 살지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현재 임대 현황과 만약 매매로 산다면 어떤 기준으로 사야 되는지까지 한 번에 싹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대로 거주하는 방식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임대 시장 한번 보세요. 자,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고 있어요. 자, 서울 중심부만 오르는 것 같나요? 서울 외곽도 전세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르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자, 이제 전세 매물도 없어요. 자, 노원구 6건, 도봉구 5건, 자, 강북구 0건, 집이 1만 개가 있는데 전세가 10건 내외입니다. 에이, 서울만 오르는 거지. 조금 나가면 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정말 서울만 그러는 것 같나요? 자, 보이시나요? 월별 전세 지수인데요. 자, 빨갛죠? 자, 이 빨간 게 뭐냐면요. 자,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뜻인데요. 근데 전국이 빨갛게 물들고 있죠. 자, 사실상 안 오르는 지역이 없다는 말입니다. 전세 가격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오르는데 이제 이게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잠깐 생겼다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자, 정책 흐름을 보면요. 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비거주 1주택 규제, 이게 다 뭘까요? 사실상 전부 임대매물이 없어진다와 동의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 나름의 대책이지만 전세시장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임대를 놔주는 임대인 집이 4채가 있었다면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집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어요. 자, 없어진 집은 어디 갔을까요? 전부 실거주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 대입해보세요. 자, 내가 여기 살아야 되는데, 자, 임대인들은 없어지고 실소유자들이 들어온다? 자, 무주택자인 나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어지겠죠? 자, 그럼 손해는 누가 볼까요? 바로 나 같은 무주택 세입자가 본다는 거죠. 자, 집을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집이 없으니까 집주인은 당연히 2년 뒤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겠죠? 자, 중간에 내가 임대로 살고 있는 집을 집주인이 팔면 나가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나한테 남은 선택은 뭐예요? 자, 전세금을 올려주던지 아니면 지금보다 조건이 더 안 좋은 곳으로 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 만약 이렇게 임대 기간이 끝나서 나가야 된다고 그럼 해볼게요. 그럼 또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새로운 집 있나 찾아보고, 자, 안 그래도 없는 매물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중개 비용까지 들겠죠. 근데 임대로 살면 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사 비용인데요. 자, 이 이사 비용이 그냥 이삿짐 센터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통계 자료를 보면 이사가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라고 나오죠. 자, 집 알아보고 짐 싸고 짐 풀고 아기가 있으면 학교도 옮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해야 되겠죠. 이게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물론 같은 금액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거나 같은 조건으로 더 싸게 가면 좋겠죠. 자, 근데 지금 시장을 한번 보세요. 자, 더 싸게 갈 수 있을 것 같나요? 자, 아닌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2년 뒤에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좁고 더 먼 곳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하나 사는 건 공격적인 투자가 절대 아니에요. 자, 적어도 내가 안정적인 삶을 지금 위치에서 유지하게 도와주는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축구로 예를 들면 내 집 마련은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화폐 가치만 봐도요, 돈은 계속해서 시장에 풀리고 있죠. 자, 이 말은 반대로 돈이 시장에 넘쳐나니까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짜장면 가격도 보면요, 자, 지금은 2023년도보다 훨씬 비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화폐 가치 방어는 가능하니까 그나마 뒤처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이랑 부동산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바라봐야 하는데요. 주식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고 파는 느낌이잖아요. 괜히 잘못 사면 떨어지다 나중에 상장 폐지되면 휴지 조각이 되죠. 근데 적어도 부동산은 실물은 있습니다. 자, 떨어져도 내가 그 집에 그냥 들어가서 살면 돼요. 그러다 보면 다시 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가격 등락폭이 생기지도 않아서 가격 변동에 예민하다고 하셔도
다른 자산보다는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아무거나 부동산 계약하면 오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 수도권만 엄청 오른다. 자, 근데 사실 수도권 내에서도 오르는 지역이 있고 반대로 아직 안 움직인 지역도 있는데요. 자, 지방도 똑같은데요. 지방이라고 다 안 오른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게 기사에서 대구 아파트 공급이 많다, 폭락했다, 대구는 안 오른다 하는데 어떤가요? 핵심지인 수성구는 많이 올랐죠. 이렇게 오를 지역은 오르는데요. 그래서 사더라도 오를 지역, 오를 아파트를 찾아야 합니다. 자, 핵심 지역은 결국 수요도 많고 미래 호재도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사야 나중에 이렇게 집값이 떨어졌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회복해서 정고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산 집이 시간이 흐르면 오를 수밖에 없는 집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나중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요. 자, 유튜브랑 인터넷을 찾다 보면 기준이 너무 많죠. 제가 정말 간단하게 딱 3가지 기준만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이것만 듣고 집을 사셔도 절대 후회하실 선택은 안 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강남으로부터의 물리적 거리인데요. 자, 네이버 지도에서 이렇게 반경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자, 이걸 통해서 내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1차적으로 필터가 되셨다면 강남으로까지의 대중교통 시간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같은 반경 내에 있더라도 대중교통 시간이 같을까요? 분당과 노원을 한번 보세요. 같은 반경 내에 있는데 분당은 신분당선 타고 20분이면 가는데 노원은 50분이나 걸리죠. 이렇게 해보시면 같은 반경 내에 있더라도 실제 교통시간 체감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집값도 당연히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파트 단지 규모인데요. 일단 500세대 이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아파트는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자, 올림픽파크 포레온, 헬리오시티 어때요? 어디선가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자, 이렇게 규모가 크니까 기사화되죠. 자연스럽게 인지도도 높고 사람들이 그 지역 아파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자, 이 정도 크기는 아니더라도 500세대쯤 되면 보통 5개에서 6개 동 규모는 나오는데요. 이러면 커뮤니티 시설이나 단지 내 놀이터가 들어설 수 있는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나홀로 아파트는 수요도 적고 이렇게 한 동만 덩그러니 놓이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팔기가 어려워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대형 평형보다는 소형 평형 위주로 사세요. 자, 사람은 더 좋은 곳, 더 큰 곳을 기본적으로 선호하는데요. 근데 우선 더 큰 곳보다는 더 좋은 곳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 아이를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집의 크기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게 우선일까요? 당연히 더 좋은 곳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전까지는 아파트의 크기보다는 아파트의 위치를 꼭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살까요? 말까요? 자, 사실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자,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기준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임대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불안정해지고 있는데 부동산 하나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 가족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아무거나 사놓고 기도한다고 안 오르니까요. 꼭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